문재인이가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귀순 청년 2명 강제 북송시킨 사건,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목선 귀순 여성이 임신한 채로 탈북을 했으며 귀순 성공부대의 포상,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 3배로 급증.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임신 상태의 20대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년 여성 2명은 자매이고 그중 한 명의 딸이 임신한 상태로 탈북했다라며 현재 임신 초기인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산부인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귀순 목선을 신고한 어민 임재준 씨는 언론에 젊은 여자는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 목선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2명과 그중 1명의 딸인 20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임신한 탈북자와 함께 귀순한 남성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임신한 채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할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식량난으로 탈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대러 군사물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밀수와 주민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목선 귀순 소식에 북한 곳곳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려서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까지 동원돼서 또 다른 해상 탈북을 막아라 라며 지금 북한 곳곳 동해, 서해, 항구에 있는 북한 선주들을 김정은이가 지금 박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 북한 목선 귀순 유공자 부대 포상. 지난달 24일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 한계선 월선과 관련 군 당국이 남하 이후 목선 식별 등에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에게 포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월 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북방 한계선 당시에 면밀히 목선을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4개 부대, 해안 담당 사단, 여단, 대대, 함대 사령부와 15명의 장병에 대한 표창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종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부 장관 부대 표창을 받게 됐고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함대 사령부는 합참 의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레이더 운영 부사관 등 장병 3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 TOD
이 화상 감지죠. TOD 운영병 등 12명은 합참위장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또 속초 해경과 속초 어선 안전조업국 어민 2명에게 각각 통합방위본부장의 개인 표창과 감사장이 전달됩니다. 월선 당시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열 감시 장비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위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라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한 이후에 목선을 발견해 이 목선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며 미상물체 최초 식별한 이후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평상시 상황 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어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소감을 국방부는 공식 밝혔습니다. 탈북민 40명 3분기 국내 입국 올해 총 139명으로 지난해 3배 급증.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 3배 급증. 올해 3분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4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이 북한의 탈북민들은 총 139명으로 전년 동기 42명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3분기에 입국한 40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37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월 초 어선을 타고 소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탈북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두 가족도 포함이 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21년에서 2022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입국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라며 작년도부터 올해 들어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증한 이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린 것으로 꼽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000명이었다라며 언제 비슷한 수치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회복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탈북민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탈북민 단체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젠 남조선도 싫다 대놓고 괴뢰라 부르는 북한. 또한 북한 2군단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기고문에 미일 괴뢰 표현 등장. 한미일 3국 지칭하며 한국 순서 제일 끝으로 미국은 점점 쇠퇴, 동맹 간 이간질도 시도. 미일 괴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 북한이 이제 남조선도 싫고 한국을 그냥 괴뢰라고 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한층 공고해지자 극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 망언이나 내뱉으며 패악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마침 우리 육해 공군 지휘부가 일제히
개편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라는 사람 명의로 된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김명철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에 반발하며 미일 괴뢰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지칭할 때 주로 남조선이란 표현을 써왔습니다. 드물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뢰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여자 축구 한국대 북한 경기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을 괴뢰, 한국 대표팀을 괴뢰팀이라고 부른 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을 거론하며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열한 점도 는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위협을 규탄하며 기존에 써온 북러, 북한, 러시아 대신 러시아, 북한, 러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간 같은 민족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북미, 북일 하는 식으로 북한을 제일 앞에 배치해 왔는데 같은 민족인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과연 그런 배려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순서를 제일 뒤로 돌렸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북한인 김명철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이어 조선 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또 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의 동시 수행만으로도 힘이 벅찬 미국이 제3, 제4의 전쟁까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 현 미 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한미 동맹의 안보를 위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셈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이들과 미국과 고리를 둬야 한다는 이들을 서로 이간질해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새 수뇌부는 북한의 이런 노림수를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안수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적을 압도하는 대응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군단 군인들 잇따른 도둑질, 사기 행각에 주민들 신서 빗발쳐 황해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2군단 군인들의 도둑질과 사기 행각이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신소가 빗발치자 2군단 사령부가 군인 단속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난리가 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인 북한군 2군단 소속 군인들의 주민집 토리와 사기 행위가 최근 증가하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시, 군, 당 위원회까지 나서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자 2군단 사령부, 평산군 2군단 사령부가 예하 사단, 여단들의 시급히 군인 단속 방침을 내렸습니다. 2군단 군인들은 가을철 농장에 접근해 추수한 곡식을 강탈하고 주민들의 가정집에도 무단 침입해 식량이나 집기를 도둑질하는가 하면 시장에서도 물건을 훔치거나 상인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고 갚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2군단 군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무족 필승의 강군이 아니라 무족의 도족 강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추수철이면 군인들의 도둑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으며 사기를 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저지르기도 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2군단 사령부는 군인들의 군기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군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군인 집중 단속 방침을 하달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자체로 조직한 경무, 보위소대에 외출한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시내와 주택가를 돌면서 범죄 행위, 불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무조건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식통은 군인들이 장마당과 사택 주민들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는 행위, 농장 곡식에 손을 대는 행위, 군수물자를 팔아먹는 행위는 물론 제대를 앞두고 부대 주변 3인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군사 규율을 어기는 행위들을 속속히 차단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군인들의 외출증 및 출장 증명서, 검열 시 부대 지휘부의 수표, 서명과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2군단 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군민 관계를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속된 군인들은 군법으로 엄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이번 방침으로 한동안 군인들의 외출이나 휴가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때나 지금이나 북한군의 저런 도둑질, 저런 사기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